진심을 담아내는 인터뷰 스튜디오, 여기는 담백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웃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승현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웃는 얼굴이라서 인상덕을 좀 많이 보지 않나요? 웃는 얼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요. 근데 웃다만 보니까 이게 화내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화를 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범균 씨는 어떤 성격이세요? 개그맨이라서 많이 웃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진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요? 와이프가 돈 많이 쓰고요. 애들이 돈 많이 쓰고 부모님이 돈 많이 쓰세요. 그래도 이렇게 남들을 웃게 해주는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누군가가 웃는 모습을 볼 때는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이 직업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또 시작되고 하니까요. 특별히 좀 웃으면서 이것저것 많이들 즐겁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이죠? 그렇습니다. 돈이 또 나가겠네. 이거 웃어야 되는데. 야. 자,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초대 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인터뷰 스튜디오 담백, 오늘의 손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보면서 어떤 분인지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충청남도라고 적어주셨는데 충청남도가 생각보다 꽤 넓거든요. 네, 고향이 예. 굉장히 크시네요. 예. 어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청남도 출신은 확실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아. 충청도는 어디를 가도 제 고향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하고 학교 다니는 곳은 충남 부여입니다. 아, 네. 야, 이사 조금만 더 크게 다니셨으면 고향 하면 대한민국을 그것도 맞습니다. 자, 가족사항입니다. 아내분 그리고 아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아드님이 이쁨을 많이 받고 자라겠어요. 그냥 대충 키웁니다. 대충. 예, 그리고 내가 가장 재밌어하는 거 볼게요. 느슨한 멍 때리기 그리고 낙서. 어떤 조용한 곳 같은 데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자리가 이제 좀 잡혀간다라는 느낌이 좀 납니다. 네. 낙서는 뭔가요? 낙서는 제가 하는 일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어릴 때부터 많은 그런 낙서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네. 교과서 표지 같은 데다가 안경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안경 그래. 옛날 국어책 보면 국어 네네네. 이런 거 하는 거. 네, 그렇죠. 저희 세대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공감대가 확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나의 인생책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에는 유난히 국어책을 좋아하신다고. 저희가 아는 그 학교 다닐 때 봤던 그 국어책.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책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국어책을 그날 다 독파하는 이런 재미를 느끼고 있었던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면 지금 약간 직업이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어책을 좋아하시고 낙서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네. 그건 약간 비껴나간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 괜찮은 작품의 완성, 작품. 작품, 예술가 같은 느낌을 일단은 듭니다. 네, 여러 만드는 것들 중에 그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이 나올 때 상당히 기쁘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사실 작품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 그죠? 시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그림도 있고. 네. 그 중에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최근 관심사, 자연 바라보기, 작업실 이전, 그리고 웃는 얼굴. 자연 바라보기.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자연? 때리기하고 비슷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식물들이나 물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작품에 투영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뭐 답이 나왔듯이 웃는 얼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 맞는 것 같은데. 나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 작품 하시는, 웃는 얼굴 작품 하시는 작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 웃는 얼굴은 어때요?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체를 공개해 주실까요? 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웃는 얼굴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게 그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날이면 이 노래를 불러보게 라라라라 마음에 가득히 꽃피우고 라라라라라라 친구여 마음껏 웃어보게 하하하하 네, 웃는 얼굴 시리즈로 유명하시죠. 이순구 화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뭐 작가이시긴 하지만 뭐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또 모르시거나 생소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작품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죠. 예,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네, 만찬 최후의 뭐예요? 만찬을 이제 그 모티브로 해서 성서 같은 데는 웃는 모습들이 거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반전을 시켜보자. 그 식사 자리에 한 번쯤은 통쾌하게 웃는 어떤 때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발상이 재밌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억하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좋다. 저기 근데 꽃 사이에 누군가가 안경을 끼고 맞아요. 숨어 있어요. 보여요. 화면 구성상 거기가 약간 비더라고요. 제 모습을 약간 넣어봤습니다. 가족 시리즈를 가끔 그리는데요. 네. 예. 현대 이제 점점 그 가족이라는 개념들이 멀어지기도 하고 1인 사회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함께 있을 때 저렇게 그러면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도 정말 그냥 따라 웃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가족 사진은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림 보고 한번 더 웃을 수 있게. 그렇죠. 그 본인들 가족을 그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주문을 받고 그림을 그리기가 마음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문받는 형태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불만스럽게 말씀도 하시죠. 우리 웃는 얼굴은 언제부터 그리게 되신 거예요? 본격적인 것은 2007년부터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유명세가 탄 거는 그러면 2007년인가요? 2007년에는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그게 이렇게 그 모 업체에서 달력을 제작을 했어요. 연말쯤에. 네. 그 어느 분이 그 달력에 있었던 그림을 다 캡처를 해서 네. 자기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다가 웃음에 관한 그 짧은 뭐 격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써서 그분이 이제 블로그에다 올렸던 거죠. 이분이 이틀 정도 지나가지고 자기도 놀라서 블로그를 좀 닫아놨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접속 수가 많아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제 이름은 모르고 아무튼 그림은 좋았다. 뭐 이런. 범균 씨처럼. 나도 실제로 얼굴은 처음 뵀어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이순구 화가에게는 고마운 은인 같은 분일 수도 있어요. 네네. 이 그림 자체가 대중적인 어떤 코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SNS에 많은 혜택을 받은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댓글이 달리잖아요. 네. 그 댓글 중에서 기억에 남으시는 댓글이 있습니까? 제 그 카페 같은 데 들어오셔서 이제 고맙다고 많이들 하세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우울했었는데 이런 그림을 처음 발견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우울한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상쇄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는 말들이 많아요. 심리 치료약이네요, 일종의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런 댓글 보면 또 힘이 나시겠어요. 저는 힘은 항상 납니다. 이순구 화가의 그림을 보고 뭐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분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섭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웃는 얼굴이 무섭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초창기 그림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초창기에는 조금 달랐나요, 지금? 풍자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자성에서는 약간 비웃음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웃음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보면 달라요.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없애고 웃는 모습만 그리다 보니까 네. 저렇게 된 거였었죠.
아, 세네. 사실은 먼저 그린 작품이에요. 이 작품 제목이 세상이 참 웃기지라고 알고 예.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느낌 자체가 세상 참 웃기지? 그래. 약간 이런 딱 제목 느낌의 그대로네요. 느낌이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생활이나 정황들 자체가 힘들었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툭 튀어나온 거죠. 나중에 점점 그러니까 아이처럼 변했다는 것은 웃는 자체를 순수함으로만 그냥 남겨놓으려고 그랬어요. 정말 인간으로서 순수하게 그냥 웃는 그 모습을 이제 그리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웃는 얼굴을 어디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변함없는 주제 같은 게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끊임없이 하죠. 하는데 이제 그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기본적인 것들.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웃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어두운 측면보다는 좀 밝은 측면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작업실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 아이가 그 유치원 때 그렸던 화첩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몇 장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제 얼굴을 그린 게 있었어요. 아빠의 얼굴. 아빠를? 네. 어떻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셨네요. 보니까 남자애들이 공룡을 좋아하거든요. 그죠? 공룡처럼 입을 크게 그리고 치아를 잔뜩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게 이거 굉장히 재미있게 웃고 있구나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스케치에다가 그려본 거가 계기가 됐던 거죠. 아드님 아드님이 덕분이네요. 아이디어를 좀. 네, 그래서 나중에 성장기 때 잘 안 때리고 잘 키웠어요. 아드님은 이제 웃는 얼굴 그림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별로 감흥은 없고요. 좋아요. 좋아? 뭐 이런 식인데 전공이 물리학 쪽이라서 저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드님이 지금 네. 좀 꽤 크신 것 같은데 아드님이 네,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저 23이요. 화가님이 동안이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아드님 해봤자 한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가요? 네. 네, 굉장히 동안이죠. 좋아하시네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술계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하거든요. 가까운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예. 심각하게 바라봤어요. 심각하게요? 네. 웃는 얼굴 보고 네, 심각해지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왜? 그런 거. 심지어 그 심한 말로 저게 돌았나 뭐 이렇게까지도 그런 반응이 있었을 정도였는데 그 웃는 모습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예술관에서 보면 이렇게 좀 가벼운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용납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그거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 가벼움 속에서도 진중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였기도 하고 그랬었죠. 말씀하신 걸 듣고 보면 그럼 웃는 얼굴 작품 이전의 세계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때 작품 세계는 어떠셨습니까? 좀 약간 심오하고 네. 그런 느낌이었나요? 흔히 말하는 네, 뭐 작가주의적이라고 그냥 해야 되는 건가요? 엄청 심오한 건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문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추구하는 정신적인 기주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작품에 비교해 보면 훨씬 무거웠던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미술관 가면 이런 거 보면 이제 난해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해도 난해하더라고요. 이 작품. 이거 너무 멋있다. 화려하네요. 지금 현대 그 젊은 작가들은 민화를 이용해서 작품을 많이 하는데 저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제가 좀 너무 빨랐던 거죠. 그럼 웃는 얼굴 이후의 작품 세계도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근래에는 이제 조금씩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좀 발표하기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잠깐 조금 힌트를- 조금만 얘기 네. 말씀을 드리면 입이 없어요. 입이 없어요. 사람인데 입이 없으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제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겠죠. 그러니까 없어도 무섭지 않은. 지금 사실 웃는 얼굴도
코가 없거든요. 예. 네. 근데 어른들은 그 코가 없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런데 네네. 전시장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왜 여기 코가 없어요? 라고 그러는데 코를 안 그린 이유가 웃으면은 그 코가 큰 지장이 없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어린이가 물어보는 게 그럼 숨은 어디로 쉬어요? 이렇게 좀 아, 당황을 어린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력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서양화를 전공하셨고, 근데 그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셨어요. 만화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만화학 박사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1호거든요. 그런데 만화학과가 한국에 최초로 생긴 게 90년대예요. 제가 95년인가부터 그 만화학과에 강의를 나갔어요. 만화의 그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그림에서 그것도 약간 접합시키기도 했는데 간략하고 또 거기에 그 촌천살인적인 어떤 그런 그 만평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매료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좀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공주대학에 그 박사 과정이 생겼었어요. 그렇게 만화를 공부하신 게 지금의 어떤 작품 세계에 도움이 좀 됐나요? 그것을 하면서 부수적인 그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회화에서 만화적인 요소 찾아보기, 뭐 이런 그 주변과의 어떤 그 특징들을 찾다 보니까 장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단순화시키고 집약체적인 그러니까 웃는 얼굴의 그 근본적인 거는 왜 스마일 마크 있잖아요. 네. 그런 이모티콘의 변형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특징을 갖게 된 거죠. 예. 어머, 진짜 미나도 좋아하시고 서양화를 전공하시고 또 만화도 공부하시고 근데 또 어렸을 때는 또 국어책을 좋아하셨다고 하면 어렸을 때는 그러면은 문학도가 꿈이셨습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시골 학교 도서관에 가면 책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이제 집 아래에 그 책을 빌려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가 뭐 그때 당시 뭐 이제 각종 그 한국 소설부터 그러는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길이 있구나라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국문학과나 이렇게 가서 문학도 쪽으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처음 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미술 쪽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림을 제가 나름대로 그렸었나 보죠. 그래서 포스터 같은 것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교내에서 이렇게 뭐 뽑혔었던 것 같고 선생님이 그 부르시더라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미술 선생님이셨었는데 불러서 갔더니 그러면 너 그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2학년 4월 달인데. 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입시하고는 너무 네. 늦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또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었을 텐데 사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했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미술계로 어떻게 보면 발을 네. 들여놓으신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진짜 예. 선생님이 선견지명 있으셨나요? 멋진 이 길을 인도해 주신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는지 안부도 좀 여쭤보시죠. 네, 잘 지내세요. 지금도 연락하고 연락하고 계세요? 네, 가끔 오. 그럼 이거 보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 선생님한테 진짜 새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는 얼굴 계속 그리시려면 내 스스로도 사실은 조금은 좀 밝고 순수한 느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기분을 가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물어보세요. 예. 많이 웃냐고. 근데 사실 작품하면서 계속 낄낄거리고 있으면 작품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끊임없이 연구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새로운 네. 도전도 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버스 회사에서 러브콜을 받으셨다고? 버스 회사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었죠. 서울의 그 210세대에다가 이제 버스 미술관 해가지고 이야.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아니 저렇게 돼 있으면 타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저런 네. 버스면 네. 좀 삭막했던 버스가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사실 버스비로 작품을 저희가 감상할 수 있는 그러네요. 기회까지 생기는 거니까. 그러네요, 또. 네. 시민들의 그 반응이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광주에서도 그 버스 미술관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제 작품만 한 게 아니고 1년에 한 8작품 정도.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이제 운행을 하고 있죠. 대전에서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는 건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반면에 또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작권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그 작품을 만들어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예요. 그 당시는 그 그림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특허청 뭐 이런 데를 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창작을 하고 발표하면서부터 그 저작권이 자동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치아가 왕성하다 보니까 치과 같은 데서 아, 그러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네. 그 이렇게 서신으로 그 좀 내려주십사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그냥 이렇게 잘 수긍을 하세요. 하시는데 이제 가끔 뭐 어쩌다가 보시면 뭐 그게 니들 뭐 장사하느냐 이렇게 막말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그 전문 팀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아는 분 그 깨톡 프로필에 그 웃는 얼굴인 것 맞아요. 같은데 빨리 내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그 SNS 같은 경우 많이 이용을 하세요. 네, 그런데 좋아서 하신다니까 그거를 뭐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본다. 오늘 하루가 좀 밝고 기분이 좀 업돼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일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영리 목적이라든가 어떤 또 고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더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상품화하자. 예. 그러니까 각종 뭐 어디 아동용품이나 이런데 네, 네. 판화로 제작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제의들이 오는데 저는 그렇게 복제품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도용하고 사용한다 이런 걸 막아내는 거를 또 아내분이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작품 활동을 방해가 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매니저 나서서 역할을 하죠. 해주시는 예.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내분의 그런 내조가 또 웃는 얼굴을 또 빛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상 편지 한번 여기 보시면서 아내분에게 한번 이런 거- 써주세요. 이런 거 TV 보면서 많이 봤는데 너무 어색하던데. 우리 아내분이 또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맞아요. 진심을 한번 안 해보셔야 기다린다고 돼요. 했는데. 지금까지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인데요. 네, 짧지만 굵게 메시지 전하셨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과서에 실렸을 때 그럴 때의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장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우리 미술책에 실린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의외로 많은 이게 보급이 됐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기쁜 거죠. 어때 그럴 때 보면 나 좀 유명해졌다 이런 생각 좀 드세요? 글쎄요. 작업실을 최근에 이전하셨잖아요. 공주로 이전하셨다고요? 계획은 20년 전쯤에 잡아놓은 거였었는데요. 20년 전에요? 네, 그 금강변에 이제 조그마한 농가주택을 구입해서 어머니가 살고 계셨었죠. 어머니가 앞에 계시고 작품 활동을 하시면 뭔가 좀 편안한 마음이 들까요? 그 안타깝게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다 그렇게
만들게 된 경우는 저의 그 첫 꿈을 거기다가 실어놨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취미생활로 작은 꽃들도 좀 키우고 할 거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올해 화가로서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그 전시가 지금도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5월 달부터는 부산에서 그리고 9월에는 서울에서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웃는 얼굴 시리즈를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사행시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미리 언질 좀 주시죠. 웃, 웃자, 웃자. 웃자. 네. 는, 늘 오, 늘, 어를 다해 굴. 굴욕스럽지 않게. 저도 다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해 볼 텐데요. 내 이름 석자 이순구를 걸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글쎄요, 과거에 이제 그림을 출발할 때 그런 거겠죠. 많이 좋은 그림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다 너무 욕심 같기도 하고 그냥 그 중에 괜찮은 그림 조금 그렸구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그 부류에 의해서만 그런 인식보다는 전반적인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인식이 좀 됐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행복한 얼굴 캔버스에 많이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웃는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여기 그 제목대로 담백하게 작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캔버스 모자르면 오세요. 여기 저희 빈대 많으니까. 네. 네. 저 캔버스 살 돈은 있습니다. 그림만큼이나 오늘 저희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왕성한 활동 기대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무죄라는 작품을 보면서 네. 저런 작품 앞에서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 할 거예요. 저런 작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작가가 제목이 없다라고 그 붙이는 이유는 맡긴다는 거거든요. 감상자한테. 관객에게. 이거는 꽃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감상하셔도 무죄처럼 죄가 없습니다. 그냥 내 느낌을 믿으면 되는 거고. 네네, 그렇죠.